이런 사람이면 헤어져도 괜찮다. 탑 5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지금 발을 빼시는 게 자기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절대 하지 마시라고. 숨이 막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분들과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이 잔소리는 꼭 하고 싶습니다. 제발 지금 벗어나세요.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어떠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채윤아의 슈필라움의 채윤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양쪽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꾸며봤는데 예쁘지 않나요?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될 때쯤 내가 지난해에 어떻게 인간관계를 했나,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성장시켰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각심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연애 중이신 20대, 30대 우리 구독자님들 계실 텐데, 이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결혼할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은 안 하는 게 어떠실까요? 내년에 40을 앞둔 12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면 헤어져도 괜찮다. 탑 5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혼소송하다 보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이 사람 좀 부정적이네, 나의 긍정 파워로 이 사람을 바꿔놓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끌리기도 해요.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 긍정 파워를 이 사람한테 해서 같이 이렇게 잘 지내봐야지, 이런 자신을 하곤 합니다. 1, 2년 정도 연애했을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건 연애와 다릅니다. 이건 장기적이고 죽을 때까지 이 사람과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고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의 뇌는 점점 그것에 적응하고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살다 보면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이렇게 점점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뭐 사소하게는 내가 오늘 이걸 왜 사고 싶었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내가 최근에 만났던 사람,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최근에 접했던 컨텐츠가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란 건 이 사람이라는 컨텐츠와 항상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뇌가 바뀌어요. 자기개발 컨텐츠를 많이 보면 나 자신을 열심히 살고 싶고 개발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기는 것처럼요,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면 잠깐씩은 그게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지만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 보면 점점 내가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아이들도 또 부정적인 언사를 계속 입에서 내뱉는다던가 인간관계도 다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걸 어느 순간 인지하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있었더니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고 이 변화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질려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좀 끊어내야겠다, 변화하는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밝은 길로 안내해야지,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연애하고 있으면요, 이건 쉽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구독자님들에겐 제가 이 잔소리는 꼭 하고 싶습니다. 부정적이고 같이 있으면 계속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제발 지금 벗어나세요. 네, 두 번째는요, 물질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신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물질적으로 나는 요 정도 기준은 돼야 돼, 이런 리밋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역에 몇 평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내 결혼 생활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을 1년에 3, 4번 정도는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 욕할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심일 수도 있고 그 욕심대로 잘 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내 경제적 수준이 그것에 미치지 못할 거고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도 그것에 미치지 못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대방을 계속 압박하고 조금 더 넌 할 수 있어, 더 벌어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경제활동 안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너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절대 이런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자극해주고 조금 더 벌어. 지금 월급 300이야? 500까지 벌어. 500이야? 1000까지 목표해. 나중에는 우리 무조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아, 이 사람은 나를 발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네. 나를 계속 자극해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은 연애랑 다르다고. 결혼을 해서 5년, 10년 계속 이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이별을 결심하게 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떤 좀 경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이 더 많아지면서 배우자를 압박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는 경제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상대방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와야 돼. 나는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걸 충족해주는 건 당연해.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발을 빼시는 게 자기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두 번째랑 맥락이 약간 비슷한 말인데, 결혼하면 나 바로 일 그만둬도 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과 경제활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녀 계획이 없는데도, 또는 자녀를 낳기 전인데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해야 한다. 내가 결혼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걸로 힘들어서 이혼하러 오는 분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걸 남녀 문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 인과관계를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나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시기 전에 이걸 좀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저 지금 감정이 너무 좋고 저 사람이 좋아서 이 얘기가 어느 정도 거슬리는데 결혼을 강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표가 경제활동, 결혼, 이걸 동일선상에 놓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수고로움을 많이 덜 수 있고 또 이혼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믿고 세상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성인이 될 때까지 서포트하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걸 떠나서 의무가 맞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을 내가 경제적으로 당연히 서포트해야 되고, 저 사람은 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돼 라는 부담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연애를 할 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지금 어디야? 보자. 계속 이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했는지 계속 얘기하고 상대방의 어떤 정신을 방해하고 흐트러 놓을 정도로 의존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저 사람한테 달려있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니까 내 기분을 좋게 해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너무 패턴이 반복돼서 24시간 365일 같이 있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한 지 막 몇 년이 흘렀는데도 계속 나만 만나야 돼. 나만 만나야 돼. 나 외에 그 누구도 만나지 마. 이렇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다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라는 제3의 존재가 또 태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한테 들어가야 하는 또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데 계속 나만 봐. 나하고만 놀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자녀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고 자녀하고만 같이 보내는 시간조차 삐지는 사람들 있거든요.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애들만 그렇게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쏟아붓고 희생하고 아이를 정말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이가 아직 36개월도 안 됐는데 아이한테 쏟아붓는 애정을 질투한다거나 삐진다거나 이러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연애 단계에서 걸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24시간 365일 올인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분들과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네, 5번째는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달고 사는 분 계시거든요. 너는 진짜 이상하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 보고 좀 배워. 이런 얘기 계속 하는 사람 있거든요. 계속 뭘 바꾸라고 하고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넌 틀려. 이거 빨리 바꿔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장담컨대 앞에 4가지의 경우보다 이렇게 계속 나를 바꾸려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혼을 더 빨리 하게 되고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신 부모님한테 주 3회 전화를 해. 그러니까 당신도 주 3회 전화를 해. 그래야 공평하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주 3회 전화하는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 하면서 모든 기준을 통일화하려고 하고 저 사람과 나를 점점 동일시해서 같은 규격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배우자면 숨이 막혀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랑 있으니까 좀 발전적이네. 저 사람이 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 같네. 이런 알게 모를 의지가 되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연애할 때 이런 사람한테 끌리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일단은 결혼을 하셨으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선택에 의해서 이 가정이 이루어졌고 이 가정으로 인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이 5가지 성향이 상대방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연애 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힘들다. 그러면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어떻게 저렇게 이별하라는 말을 쉽게 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나중에 지금 생각하는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욕먹을 걸 각오하고도 이렇게 이별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에 기회를 드리는 것은 결혼해서 헤어지는 것보다 연애할 때 헤어지고 내가 헤어지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봐준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안녕.